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학년 때처럼 28의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8은 28, 2 곱하기 14는 28, 4 곱하기 7은 28이죠. 1, 28, 2, 14, 4, 7 이것이 28의 약수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7의 1제곱으로 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소인수가 2와 7이므로 2와 7의 곱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2를 0개 쓰고 7을 0개 쓰면 1이 됩니다. 2를 하나 쓰고 7을 0개 쓰면 2가 됩니다. 2를 2개 쓰고 7을 0개 쓰면 4가 되죠. 2를 0개 쓰고 7을 1개 쓰면 7이 됩니다. 2 하나와 7 하나를 쓰면 14가 됩니다. 2 2개와 7 하나를 쓰면 28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에 2와 7의 1제곱에 1에 2를 더해서 곱한다고 배웠죠? 2의 제곱, 2의 1제곱, 2의 0제곱이니까 3가지고 7의 1제곱, 7의 0제곱이니까 2가지라는 뜻입니다. 0제곱까지 세하기 때문에 2를 더한다는 뜻이죠. 약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다운 합니다. 2, 1, 0 3번이죠? 1, 0 2번입니다. 간단히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0제곱까지 생각하면 2는 3가지, 3은 2가지, 5는 4가지, 7은 2가지가 됩니다. 이 수를 모두 곱하면 약수는 48개입니다. 다음 문제는 배설물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2를 더할 생각만 하다가는 똥을 밟게 됩니다. 4는 소수가 아니므로 4 대신 2의 제곱을 써서 식을 다시 써야 합니다. 2의 4제곱이 되는 것이죠.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4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2의 약수를 구하면 12부터 작은 쪽으로 나옵니다. 작은 쪽으로. 12, 6, 4, 3, 2, 1. 12의 배수를 구하면 12부터 큰 쪽으로 나옵니다. 12, 24, 36, 48, 60. 약수는 작은 쪽에서, 배수는 큰 쪽에서 찾는 것이죠. 최대 공약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약수는 큰 쪽에서 찾나요? 작은 쪽에서 찾나요? 작은 쪽에서 찾습니다. 최대 공약수이므로 작은 쪽에서 찾습니다. 2의 5제곱과 2의 a제곱이 있는데 작은 것이 4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4입니다. 3의 5제곱과 3의 b제곱이 있는데 작은 쪽이 3의 세제곱이라는 것입니다. b가 3인 것이죠. 최소 공배수도 구해볼까요? 배수는 큰 쪽에서 찾습니다. 큰 쪽에서. 2의 5제곱, 2의 4제곱에서 큰 수를 선택합니다. 2의 5제곱이죠. 3에서는 5제곱을 선택하면 되겠죠. 7제곱과 7이 없는 곳에서는 7제곱이 더 크죠. 11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의 제곱과 11의 0제곱은 11의 제곱이 더 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남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약분하면 작은 수로 표현됩니다. 약수도 작아집니다. 배수는 커지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10번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n분의 70, n분의 112가 자연수일 때 가장 큰 n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학을 이해해서 해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에 제공된 힌트를 가지고 짐작해서 푸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죠. 이해 못하겠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만 알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n이 2면 약분돼서 자연수가 됩니다. 가장 큰 값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7로 나눠 보겠습니다. 1번과 3번, 5번이 7의 배수기 때문에 7을 선택한 것입니다. 10과 1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10과 16은 짝수이므로 2로 나눕니다. 5와 8로 나누어 떨어졌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14인 것입니다. 중학교식으로 반드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5학년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시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위 또한 지나갔습니다. 중학 시절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 생활도 빠르게 지나가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금방이야. 애들이 이렇게 컸는데 우리가 늙는 것은 당연하지. 금방이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그 말은 진실입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언제나 배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방이야 금방이야 외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시간을 아껴 써야겠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죠. 훌륭한 사람이 앞에 있다면 당연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꾼 강도 살인자가 앞에 있다면 뭘 배울까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를 배우면 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행동한다면 나는 커서 자상한 아빠가 되고 말 거야. 아기들이 나처럼 상처받게 만들 수는 없어. 미래에 대한 다짐을 하며 배우는 것이죠. 만일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한다면 나는 듣기 불편하지 않게 청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 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바로 엄마 아빠인 것이죠. 무섭게 행동하던 아빠를 보고 자란 사람이 다짐을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무섭게 행동을 되풀이하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란 사람이 다짐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쉴 새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됩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행동과 잔소리도 최선의 선택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이면 아이들 중 조용히 있지 못하고 심란하게 움직이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죠.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서든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어 라는 다짐이 콘크리트 틈에서도 민들레가 자라 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아내는 외로운 남편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자의 진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존심은 가정의 화목의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